1월 15일 보도자료, 도심주택 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이라는 보도자료네요. 공공재개발 후보지 1차 선정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앞선 저희 영상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 초임박에서 다뤄드렸듯이 2020년 9월 17일 정부의 공공재개발 지역 선정 공모 과정이 있었습니다. 1차로 기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은 지난 12월 발표 예정이었고 2차로 신규 내지 기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올해 3월 발표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여기서 약 4,700호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신규 지역은 당초 예정대로 3월 말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흑석 2구역, 양평 13구역, 용두 1-6구역, 봉천 13구역, 신설 1구역, 양평 14구역, 신문로 2-12구역, 강북 5구역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주요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시면 작년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는 70곳이 참여했는데 이 중 도시재생지역 등 이미 다른 사업이 진행인 곳 10곳을 제외한 신청지역 60여 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 실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밝혔네요. 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3월에 있을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3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은 꼭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발표 내용에서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핵심은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을 지정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출범 이후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 개발 원칙을 세웠는데 이번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향후 3월에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 공영 전세 등으로 공급하는 점은 있으나 도시규제 완화, 조금은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보장, 기타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 공적 지원 효과가 있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좋은 호재입니다. 몇 가지 정부 발표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기존 정비구역 중 관할 자치구는 총 12곳을 서울시에 추천하였는데 한 곳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 한 곳은 공모를 철회한 곳이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총 10곳 중 노후도,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으로 8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고요. 나머지 4곳은 차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신규 구역 공모에 참여한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공공재개발 선정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섰던 분들은 각자 투자했던 대상지가 3월 말에 선정되는지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 거예요. 명심,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여러 요인들을 다루었지만 역세권 중심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점이네요. 또한 국토부는 투기 방지 대책으로 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매우 중요한 건 3월에 선정될 신규 지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다고 밝혔는데 새로 선정될 구역은 조합원 자격이 되는 신축 빌라 등의 권리 산정일이 2020년 9월 21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위 내용이 언급된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모든 사업 대상지가 좋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흑석 2구역이 지역적으로 좋고 건립 세대가 많아 가장 주목을 받는 사업 대상지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용두 1-6구역이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과 어우러져 좋은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신문로 2-12구역은 규모는 작지만 서울 광화문 도심 한복판에서 공급되는 주거지라는 곳에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양평 13구역, 14구역은 인근 목동과 바로 붙어있는 곳이라 목동 개발과 어우러져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역입니다. 봉천 13구역은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2호선 라인의 좋은 대상지이고요. 신설 1구역과 강북 5구역 또한 이 지역에서 새 아파트로 거듭난다면 좋은 가격 형성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배분의 차원이 고려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 8개 선정된 사업지가 모두 초역세권이네요.
오늘 발표된 정부의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보도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후보지 축하드립니다.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사업성의 유불리는 있겠지만요. 빌라나 단독 주택 상태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도 좋을 듯합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이번 구역 지정으로 인한 공급 규모는 매우 작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3월에 있는 후보지 선정에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1월 3월 후보지 선정 사업이 시범 사업이고 향후 추이를 보아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지금 현재 서울 곳곳에서 공공재개발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빌라 등의 투자가 성행하는데 이 지역들의 가격이 매우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지 선정은 노후도와 역세권 그리고 지역 안배 등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투자한 지역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전에 저희 영상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 초임박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나면 언제나 저희 채널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정리한 부동산 뉴스 딜리버리 1월 3주차 영상도 곧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